들기름을 그냥 요리할 때 쓰는 기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성분들을 품고 있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봐야 해요. 그 중심에 알파리놀렌산, ALA라고 부르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거든요.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의학적인 이유가 거의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들기름을 화학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들기름의 가장 큰 장점이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생리활성 화합물로 봐야 돼요. 아주 좋은 효과를 안전하고 제대로 쓰려면 아주 엄격하고 과학적인 사용 규칙이 필요한 거죠. 들기름의 성분을 분자 단위로 들여다보면 이 양면성이 더 확실해져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체 지방의 60% 이상이 알파리놀렌산, ALA라는 거예요. 참기름에 ALA가 0.7%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걸 생각하면 현존하는 식물성 기름 중에 제일 높아요. 이 ALA는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핵심 부위인 동시에 빛이나 공기, 열을 만나면 치명적인 산패가 일어나는 취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ALA는 우리 몸이 직접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어줘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 거죠. 물론 들기름도 이런 불안정성을 막으려고 스스로 방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즈마린산이라는 강력한 폴리페놀 화합물인데요. 몸에 나쁜 활성산소 같은 걸 제거하고 막아줘서 ALA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E, 토코페롤도 지방이 산패되는 걸 막아서 AL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참기름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참기름은 세사민 같은 리그난이 워낙 많아서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상온에 둬도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리그난이 적은 들기름을 상온에 둔다 산패를 부추겨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먼저 심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우리가 먹은 ALA는 몸 안에서 EPA나 DHA와 같은 오메가3로 바뀌는 재료 역할을 하거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바뀌는 과정이 꽤 비효율적이에요. 보통 5%도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럼 먹으나 마나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전환율은 낮아도 들기름이 제공하는 ALA의 양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거든요. ALA와 여기에서 바뀐 성분들은 간에서 지방 그만 좀 태워 하면서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니까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염증과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을 막아주는 작용이에요. 이런 항염증 효과가 혈관 염증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뇌 건강이랑 인지 기능도 빼놓을 수가 없죠. ALA에서 바뀐 DHA는 뇌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의 핵심 재료예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로즈마린산이 활성산소로부터 신경세포를 지켜줍니다. 이 밖에도 신경계를 조절해서 잠을 잘 자게 하거나 우울감을 줄여주는데 기여할 수가 있고요. 피부나 머릿결 건강,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들기름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초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초 음식 재료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들기름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위험이 바로 산화, 산패입니다.
들기름에 있는 알파리놀렌산은 빛, 산소, 열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반응을 일으켜요. 지질 과산화라고 부르는 과정이죠. 진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산패는 그냥 맛이 갔네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독한 2차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은 세포 손상을 유발해서 노화나 각종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열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160도 정도로 꽤 낮은 편이에요. 이 온도보다 높게 가열하면 좋은 오메가3가 다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름 자체가 분해하면서 암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벤조피렌이 정말 위험한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해놓은 녀석입니다. 들기름은 보통 원료인 들깨를 2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볶을 때 이게 엄청 많이 생겨요. 낮은 온도에서 볶으면 거의 안 생기거나 훨씬 적게 생기죠. 세 번째는 약이랑 관련이 있는 위험입니다.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들기름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사용 규칙이 나옵니다. 먼저 선택의 규칙입니다. 무조건 냉, 압착, 생 들기름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열에 약한 ALA나 항산화 물질도 지킬 수가 있고 벤조피렌 걱정도 전혀 없어요. 난 고소한 맛이 좋은데 하시면 볶은 걸 쓰시더라도 반드시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관의 규칙입니다. 들기름은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무조건 4도 이하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상온에 두는 건 산패되세요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빛을 막아주는 어두운 색 유리병에 든 걸 고르시고 공기가 안 통하게 뚜껑은 항상 꽉 닫으셔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먹는 거예요. 작은 병으로 사서 뚜껑을 땄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다 드셔야 합니다. 쩐내가 나거나 냄새가 비리거나 기름이 끈적해졌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언제 먹느냐의 규칙입니다. 건강 목적으로는 하루에 약 3g,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먹는 시간은 밥 먹고 나서 혹은 밥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음식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요리 규칙입니다. 절대 가열 금지입니다. 들기름의 좋은 성분은 열을 받으면 다 파괴되고 발연점이 넘어가면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반드시 생으로만 먹는 거예요. 비빔밥이나 나물을 무칠 때 마지막에 싹 뿌리거나 샐러드 드레싱 소스로 쓰는 거죠. 들기름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용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걸 가장 믿을 수 있는 건강수단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맵 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